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군산과 김제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등 전라북도 모든 시군의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으며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불볕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새만금의 오염원으로 지목된 주교제가 생태습지로 복원돼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생태습지로 거듭난 주교제입니다. 조수지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은 제거됐고 주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산책로는 어른 허리만큼 자라난 풀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곳마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풀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다 보니 산책로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산책로 2km 전체가 풀로 뒤덮였습니다. 1년 전 준공 당시와 비교하면 엉망인 관리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됐습니다. 작년도 초에는 많이 다녔어요. 올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쭉 다닐 수가 없어요, 산책로를 저쪽을. 절로 약간 이렇게 산책로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기 풀이 나고 못 다녀요, 저쪽. 익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1년에 2번 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입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한번 하고요. 추석 명절 전에 한번 하고 있고. 익산시가 새만금 수지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30억 원을 들여 주교제를 생태습지로 복원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진안군이 북위산 정상 부근에 천문대를 짓겠다며 무리하게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산 정상부에는 도로를 내지 말라고 환경청이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진안군은 도로 번호만 바꿔서 도로 계획을 고시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금남 호남 정맥이 지나는 진안 북위산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산 정상부까지 임도가 개설되면서 붉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북위산 천문대 건립을 추진 중인 진안군이 이곳에 농어촌 도로를 만들겠다며 새만금 지방 환경청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생태계 지역에 개발 사업을 전제로 도로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207호선을 줄이는 대신 해당 구간을 협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도로 344호선으로 지정해 도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환경청과의 협의를 무시한 채 같은 도로를 분할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겁니다. 협의 당시 없던 번호가 하나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그 별빛공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더라고요. 하향 조정한 게 맞지만 사실상 하향 조정한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새만금 환경청은 전라북도에 진안군을 감사하고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이미 임도가 개설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한 농어촌도로 지정은 가능한 걸로 제시를 해줘서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진안군이 산 정상부까지 서둘러 임도를 개설하고 이 임도를 농어촌도로로 격상하려는 이유는 건축 허가 때문입니다. 천문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임도가 아니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은 농어촌도로 개설이 북위산 천문대와 관계없이 농민들의 임산물 채취 등 영농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곳에는 잘 포장된 임도가 조성돼 있어 진안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새만금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북위산 천문대 건립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태축을 위반하는 사업이, 훼손하는 사업이 바로 그 천문대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생태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내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마이산 케이블카 이어 북이산 천문대까지 진안군의 무리한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며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단속 장비 구입에만 2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넉 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승객이 승하차할 때 이용하도록 도로에 설치된 버스 베이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 베이에 주정차된 차량을 적발한다며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13대의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2016년 2억 7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10대에 탑재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지만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탑재형 카메라 단속이 실제 단속 방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 직원이 단속할 때는 10분 동안 시간을 주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차량을 이동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적발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버스의 탑재형 카메라로는 이런 행위가 가능하지 않고 단순히 버스베이의 주정차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할 때는 아까 현장을 고려해서 아까 승하차 할 수도 있고 잠깐 물건 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계도하고 지나가는데 기계로 했을 때는 그런 인식이 안 되고 결국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한 검토도 없이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덜컥 장비만 설치해놓고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첨가하던가 아니면 그걸 재고해보던가 그래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전주시는 아직까지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해법을 찾지 못해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선 7기 시장군수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광객 500만 명,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겠다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송창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 3선에 성공한 황숙주 순창군수. 황 군수는 민선 7기 비전을 관광객 500만 명, 예산 5천억 원 달성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해 체계산 중턱에 구름다리를 놓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천산에 동굴형 체험관과 수체험센터를 건립하고 밤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00억 정도에 안 되는데 관광객이 500만 명이 와서 만 원씩만 쓰면 500억입니다. 500만 명이 2만 원씩 쓴다면 1000억이 돼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순창읍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 쌈채소 체험유통 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하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3,700억 원인 예산을 임기 안에 5천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순창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넉넉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는 지금 4천억을 넘어서 5천억 정도는 돼야. 황 군수는 이들 사업을 통해 순창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인구를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인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무주에서 개막했습니다. 32개 나라에서 3,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제12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지난 주말 무주 태권도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태권도 줄넘기와 태권댄스, 품새 겨루기 경연대회를 통해 32개 나라 3,600여 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뽐냈습니다. 오늘 저녁 폐막식에는 K-팝과 함께 댄스 파티, 강강술래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마을 입주 예정단체에겐 1억 원 내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공공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서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마을을 조성해 이주할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유대감이 형성되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을 지킬 남원시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소방관으로 구성된 구조대는 하루 8명씩 팀을 이뤄 다음 달 19일까지 활동합니다. 이번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통해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엔 기업 상생, 홍보 제작, 상품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 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출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10개 지역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등을 새로 꾸리는 한편 8월 4일에는 도당 개편대회를 열어서 중앙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도당위원장에는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과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북의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평균 시급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7,814원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북보다 479원이 많은 8,293원이었고 전국 평균은 8,069원이었습니다. 군산항이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붉은 불개미가 평택항과 인천항, 부산항에서 잇따라 발견돼 이들 항만을 포함해 군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 10개 항만을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10개 항만에서 붉은 불개미의 예찰과 방역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 문화 확산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달로 정해 오후 6시 이후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와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정시 출퇴근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달 한 차례 이상 연차 휴가 사용 여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자녀 돌봄과 입영, 휴가 때 각종 휴가 사용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폭염 속에 하천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순창군 팔덕면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산악회 회원 59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또 오후 4시 무렵에는 남원시 운봉읍과 산동면에서 다슬기를 잡던 82살 유모 씨와 71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